안녕하세요. 미혼의 집입니다. 오늘은 작은 카드 지갑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패턴을 그리는 영상은 제가 뒤쪽으로 옮겨놨어요. 저렇게 두 장의 패턴을 그리고 몸판 4장, 지갑 뚜껑 두 장, 그리고 포켓은 저렇게 1.5cm 접어서 앞 포켓 2장, 그렇게 재단을 할 거예요. 저렇게 그릴 때 사인펜, 저 수성펜이거든요. 수성펜으로 그리게 되면 그 사이즈의 오차가 은근히 상당해요. 거의 사이즈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저게 두꺼워가지고 그런데도 편하니까 저걸 줄고 쓰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연한 연필로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뚜껑은 시접 별도와 시접 포함 2장을 재단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시접 포함한 걸 먼저 그리고 시접 별도인 것을 저 안에, 왜냐하면 저 곡선이 천에다 대고 곡선 사이즈 이렇게 시접을 할 때 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솜은 이온스 사용해서 몸판에 2장, 포켓 1장, 그리고 뚜껑에 1장, 이렇게 4장을 재단했어요. 저것도 바짝 잘라줘야 사이즈가 좀 맞는데, 항상 보면 저렇게 사이즈가 좀 크더라고요. 우선 접착솜을 몸판 2장, 그리고 뚜껑 1, 그리고 포켓 1, 이렇게 해서 솜을 붙일 거예요. 그리고 안감을 몸판에도 안감이 2장 있어야 되고 포켓에도 안감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안감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겉감, 똑같은 천으로 안감 겉감을 재단했어요. 저렇게 포켓의 위쪽 부분을 쭉 박아서 저 부분을 접어서 뒤집을 거예요. 저렇게 뒤집으면 항상 솜이 있는 부분이 앞인데, 솜이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솜이 없는 부분이 이렇게 좀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뒤로 좀 밀어가지고 안 보이게, 안감이 좀 안 보이게끔 해서 저렇게 한 3mm 정도 상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켓을 저렇게 앞판에 몸판이죠, 저게 몸판 중에 1장, 그 1장에다 포켓을 뺑 둘러가며 고정시킬 거예요. 제가 재봉틀을 저렇게 빨리 잘하는 게 아니라 4배속으로 막 한 거예요. 제 재봉틀은 거의 4배속으로 편집했어요. 저렇게 앞판에 앞 포켓을 달았고, 몸판에 또 하나, 뒷판이 있죠? 솜을 붙인 또 1장. 거기에는 이제 뚜껑을 달을 거예요. 뚜껑도 1cm 시접으로 뺑 돌아가며 재봉틀을 받고, 곡선 부분에는 항상 시접을 주고
시접을 좀 잘라내고 정리하고 저렇게 뒤집어야 끝부분이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뚜껑의 둘레는 한 5cm, 조금 넓게 5cm로, 5mm로 상침했어요. 뒷판에 중심점을 표시하고 저곳에 뚜껑을 달을 거예요. 솜이 있는 부분이 앞이라고 했죠? 뚜껑도 중심을 표시하고 뒷판의 겉과 뚜껑의 앞면이 서로 닿게 위쪽을 한 2-3mm 정도 쭉 박아서 고정시켜줘요. 그리고 이제는 가방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옆선 받고 바닥 받고 그리고 바닥 1 곱하기 1 1.5 곱하기 1.5 거기 받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죠. 겉감과 안감의 입구 부분을 두 개를 닿은 다음에 겉감은 겉감끼리 안감은 안감끼리 놓고 해서 뺑 돌아가면서 박는 방법은 그렇게 있어요. 안감도 겉감하고 같은 천으로 해서 저것도 돌아가며 박고 바닥 부분도 박아줘요. 겉감도 바닥 박고 옆선 박고, 안감도 옆선 박고 또 바닥 박고, 그리고 저렇게 좌우 1.5cm를 표시를 해요. 그럼 전체는 3cm가 되겠죠? 저 부분을 저렇게 접어서 재봉틀로 조금 튼튼하게 박으면 그 부분이 3cm의 바닥이 될 거예요. 겉감도 똑같이 박아주고 저 부분이 두 개가 만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접은 좀 바짝, 안감에서 시접은 좀 바짝 자르고 겉감도 살짝 자르고, 안 그러면 그 모서리가 좀 투박해지거든요. 저 린넨 천이 예전에 그 앞치마 만들 때 구입한 천인데 남은 게 있어서 지금 뭘 만들까 하다가 지갑을 하나 만들었어요. 일본에는 천이 종류도 많고 뭐 가지가지 많은데 우리나라는 좀 천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좀 촌스럽고 이쁘지 않고, 그렇다고 일본의 천을 뭐 그렇게 싼 가격에 수입해서 파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와서 비싸게 파는데, 그것도 이쁜 게 있으면 좋은데 가끔 반은 좀 안 이쁜 거를 수입해 와서 팔게 되면 또 그건 사지 않게 되고, 천이 정말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에 쏙 드는 이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 손잡이는 6 곱하기 20, 6 곱하기 5로 오린 다음에 한번 접고 양쪽 접어서 한쪽은 시접이 안 나오게 마무리를 한 다음에 저렇게 겉감 쪽에 양쪽에 우선 시침핀으로 고정을 하고 그 부분을 재봉틀로 임시 고정해 줍니다. 재봉틀로 저렇게 조그만 거 박는 거 정말 힘들어요. 왜 아이들 옷이 비싼지 알겠어요.
조그마니까 더 신경 쓰이고, 큰 거는 그냥 드르륵 박으면 되는데, 안감의 겉과 겉감의 겉이 만나게끔 둔 다음에 양쪽을 먼저 재봉틀로 살짝 찝어줬어요. 또 박다 보면 밀릴까봐 양쪽을 찝어주고 뺑 돌아가며 1cm 시접으로 박아줬어요. 그리고 뒤집은 상태에서 안감 꺼내서 저렇게 창구멍을 박아주었는데, 사실은 창구멍 항상 공그르기로 했는데 요즘에 저렇게 재봉틀로 하고 있어요. 재봉틀로 하면 툭 튀어나와서 안 예쁜데,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 다음엔 꼭 공그르기로 마감해야지. 위쪽에 뺑 돌아가며 재봉틀로 상침을 해도 되지만, 카드 지갑에 포인트를 위해서 제가 위쪽에 저렇게 한 땀 한 땀 자수실로 홈질을 해줬어요. 저게 앞뒤가 땀 길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바느질 할 때는 왔다 갔다 저렇게 바느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 고양이 미호예요.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 저희 집 고양이는 길고양이거든요. 지금 나이가 한 6살? 19년도에 저희 집에 왔고 6살 된 고양인데, 너무 얌전하고 조용해서 거의 뭐 돈도 안 내는 하숙생 개념이에요. 가끔은 어디에 있는지도 저희 온 가족이 찾기도 해요. 불러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간혹 막 1층에 내려가서 찾을 때도 있고, 그러면 베란다 어디 구석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자고 있더라고요. 누가 괴롭히는 것도 아닌데. 저희 집 식구들은 그렇게 번잡스러운 애들이 없어서,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고양이를 정말 되게 금지옥엽 아이처럼, 애들처럼 그렇게 사랑해주기 때문에 괴롭히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안기지 않고, 그건 저 아이 성향인 것 같아요. 저렇게 바느질을 다 하고 처음 매듭은 숨기면서 했고, 이제 마지막 매듭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그러죠. 매듭에 목숨 걸지 않고 이리 가다가 저쪽에 빨간색 손잡이 작은 거 있죠? 고기로 쏙 들어가서 한 2땀 정도 단단하게 한 다음에 매듭을 그걸로 대체해요. 그리고 이거는 13mm 티단추, 저거를 달아주는 이유가, 카드 지갑이 작으니까 혹시 가방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왜 저런 것들, 왜 저렇게 고리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고리가 없어서 티단추로 했는데, 가방 손잡이에다 이렇게 고리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그 고리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티단추로 달았습니다. 근데 뭐 티단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21분 정도 녹음을 해야 되는데, 감기 기운이 있는지 목소리도 안 좋고,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 송곳, 바느질 할 때는 저런 송곳 하나는 필요해요. 저렇게 꼭 집어서
일단 표시를 하고 그 부분을 이렇게 구멍 내고, 바느질은 특히 이 퀼트는 뭐라고 해야 되나? 연장이라고 해야 되나? 장인은 뭐 연장을 가리지 않는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작은 그 것들이 참 많아요. 자 종류도 많고 펜 종류도 많고 정말 많아요. 제가 저 사이즈를 가로를 12하고 세로를 8로 해서 저는 저렇게 사이즈를 정했어요. 그리고 바닥은 1.5cm로 하고, 위를 직선으로 하지 않은 건 위로 갈수록 이렇게 모아지게끔 그런 디자인을 원했기 때문에 옆쪽이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삼각형에도 약간 직각으로 올렸죠. 지금 저 표시한 부분. 저게 직각이니까 저 부분도 1.5cm가 똑같아요. 이게 똑바르면 이 바닥하고 똑같이 저렇게 맞을 텐데 살짝 한 2mm, 3mm 정도가 올라갔거든요.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를 박게 되면 위쪽이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지게끔 돼 있어요. 물론 지금은 저 손잡이를 달아서 모아지진 않았지만, 그리고 사이즈는 어떤 사이즈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카드 지갑은 만드는 게 참 쉬워요. 가로로 약간 크게 해서 만들어도 되고, 세로로 길게 만들어도 되고. 뚜껑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뚜껑도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구상해서 여기쯤에 내려오면 되겠다. 저렇게 1cm씩 들어가는 저 부분을 시작점으로 해서 여기까지만 내려오면 좋겠다. 그렇게 사이즈를 정해요. 그래서 저는 뚜껑을 10 곱하기 6.5로 했어요. 그거는 이제 시접 별도인 사이즈죠. 만약에 시접이 있어야 되면 10 곱하기 6.5가 아니라 12 곱하기 8.5가 되겠죠. 저렇게 앞판에서 1.5 내려온 저곳을 접어서 앞 포켓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곡선의 시접이 그리기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저렇게 10 곱하기 6.5에 뚜껑을 그렸어요. 그럼 직선은 자로 저렇게 1cm 그리고 한다지만 이 곡선은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로 저렇게 점점점점 찍어가며 곡선을 연결시킬 수밖에 없어요. 저게 종이니까 저렇게 그리기가 그나마 낫지, 만약에 저걸 천에다 그린다면 천이 조금 움직이겠죠. 그래서 천에다 곡선을 그리는 게 조금 불편해요. 이거는 뚜껑을 10 곱하기 6.5로 저렇게 자른 다음에 반을 접어서 그 중심 부분을 두고 항상 저 45도 올라간 한 1cm나 1.5 정도의 표시를 하고, 그리고 좌우 똑같은 사이즈. 크면은 4cm고 저건 작으니까 한 3cm 정도로 간 다음에 이렇게 원을 손으로 살살 그리면 뚜껑의 모양이 되죠. 그래서 똑같이 접어가지고 양쪽을 자르면, 저건 어떻게 그려야 한다기보다는 그냥 취향껏 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렇게 숫자를 써가며 저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제가 옛날에 냄비 뚜껑도 그려봤고 접시로도 곡선을 그려봤잖아요. 그것처럼 저것도 저렇게
약 뚜껑으로 그린다든지, 그러나 저렇게 조그만 거는 좀 거의 사각형에 가깝게 그려지겠죠. 또 끝에만 이렇게 굴리고. 아니면 원이 좀 커진 거, 좀 커져야 뚜껑이 점점 곡선에 가까워요. 저렇게 시접을 포함한 12 곱하기 8.5에 뚜껑을 그린 다음에 저기를 빵꾸를 뚫어서 연필로 그 빵꾸 뚫은 곳에 점을 찍어요. 저렇게 지나가게. 그런 다음에 저 직선 한 곳만 그리면 나머지 오린 거 가지고 쭉 곡선을 쉽게 원단에 그릴 수 있어요. 이것도 방법이에요. 이건 시접 라이너인데 이건 패턴지를 놓고 저렇게 사이즈별로 있는데 저거는 1cm 저렇게 시접을 그리는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시접 커터 가이드라고 해서 패턴지를 자를 때 쓰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